쌀 비축비 사상 최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이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정부가 쌀을 사들여서 판매하면서 일어나는 손실액, 그리고 쌀을 계속 사들였으니까 저장하는 관리 비용, 이것을 다 합치니까 여러분 2023년에 1조 7,700억 원이에요. 진짜 엄청나네요. 이게 2005년에 대비해 보면요, 무려 2.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5년에는 7,399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1조 7,700억 원까지 늘었으니까 139.2%, 1조 301억 원이 늘어서 2.4배죠. 2.4배. 2.4배가 늘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서 보시면 작년에 1조 1,802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1조 7,700억 원이에요. 1년 사이에 50%가 늘었습니다. 5,898억 원. 진짜 장난 아니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 관리 비용이라는 거 있죠. 관리 비용. 쌀을 사서 저장하는 비용이요. 이게 작년에가 3,942억 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요 4,56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조 7,700억 안에 4,09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3,94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관리 비용이 계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합니다. 전체 쌀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손실과 관리 비용까지 다 따져서 1조 7,700억 원도 사상 최대지만, 쌀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작년에 3,942억 원, 올해 4,091억 원, 내년에 4,561억 원. 이게 여러분 결국 사상 최대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장난 아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돈을 그냥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도 제대로 없고요, 또 포퓰리즘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농림수산축산부 장관, 네, 농림축산식품부죠.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대한민국은요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IT 기술은요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농업에서 키우는 작물들, 이거 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누르게 하면 돼요. 이번에 배추를 몇 평 심었다. 이번에 콩을 몇 평 심었다. 이번에 모내기를 몇 평을 했다. 이거 누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누릅니다. 단일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추세선이 나오면요 충분히 IT로 저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IT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쌀 재배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쌀 재배하던 거. 쌀 재배해서 더 다른 작물로 이게 개편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쌀만 재배해도 정부가 다 사주니까. 정부가 사주니까 쌀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 허투루 날아가는 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더 제가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쌀 비축 양을 보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비축량보다 무려 44.5%나 많습니다. 80만 톤만 이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 8월을 보면 115만 6천 톤이에요. 게다가 9월은 더 늘어나겠죠. 120만 톤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저장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엔에서 권고하는 비축량보다 지금 거의 말입니다. 1.4배가 많다는 뜻잖아요. 1.4배. 그렇게까지 많을 이유가 뭐가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 날아간다는 뜻이 차라리 이 돈 말입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쌀을 사서 비축하고 또 판매하고 하는 비용이 1조 7,700억 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농업정보화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 정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에다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농산물 개수대로 가구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농산물이 어떻게 올해는 생육 상태가 어떤지 또 올해는 수확량이 어떻게 늘어날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제가 봐서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포퓰리즘만 간다는 것. 대책은 없고 돈만 뿌린다는 것.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은요. 또 야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또 올릴 거거든요. 계속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양국관리법은요. 쌀값이 폭락했을 때 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초과 생산량을 무조건 매입하는 거예요.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하는 거예요. 의무 매입.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쌀 의무 매입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나느냐. 여러분 1인당 소비량이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은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요. 거기다가 정부 1인당 소비량 곱하기 국민을 하면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남는 게 의무 매입량인데 2022년에는 24만 8천 톤. 그러니까 5,559억 원을 투입해서 이거 매입해야 돼요. 올해는요. 현재까지 지금 예측은 38만 3천 톤이 됐었는데 그래서 8,709억 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20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20만 톤. 그래도 20만 톤의 의무 매입량이 늘어나잖아요. 2026년, 2028년, 2030년 계속 늘어나서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쌀 생산은 줄어요. 지금 쌀 생산은 9년 사이 2015년 이후 9년 사이에 15.5%가 줄었습니다. 67만 3천 톤이 줄었어요. 그런데 의무 매입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의무 매입량. 의무 매입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게 쌀 소비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1인당 쌀 소비량을 고려한 초과 생산량을 2024년을 계산을 해봤더니 12만 8천 톤이더라 이거예요. 36만 5천 700톤 중에 말입니다. 36만 5,700톤 중에 12만 8천 톤이 남는 거더라. 여기에 일반적으로 50% 이상 더 감해서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만 톤 수매를 하는 겁니다. 20만 톤.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시스템화를 하고요. 또 뭔가 변화의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들 충분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이제 시작을 해두면요. 국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쌀이 너무 많이 재배될 것 같으면 올해는 쌀 재배에서 좀 틀어서 다른 작물로 재배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농업 정보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야당도 여당도 그냥 남아있는 쌀 다 사주겠다. 그러면서 혈세 갖다 쓰고
그 돈이 계속 묵혀지고 쌀을 매입한 것은 나중에 팔 때 보면 사료용으로 팔고 심지어 폐기 처분시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는요 시장에 더 큰 손해가 된다. 이유 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돈을 갖다 버리는 격이니까. 이거 정책만 잘 쓰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펴기를 저는 또 한 번 기대해 봅니다.